이번 시간에는 대손에 관한 기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볼 내용은 대손에 관한 기장인데요. 이 대손에 관한 기장은 2급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고요. 이론 문제나 또는 이론 문제 아니면 일반점수 협력 또는 결산 때도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좀 복잡하시더라도 꼭 완벽하게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손은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럼 이런 매출채권이 거래처가 파산하거나 폐업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행방불명되었어요. 이러한 사유 등으로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대손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대손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계정과목이 바로 대손상각비입니다. 그리고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럼 같은 매출채권 말고도 미수금이나 단기대여금 같은 기타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게 될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타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게 돼서 대손이 발생하면 기타 대손상각비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 40만 원이 회수 불능되면 대변의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차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결산 때 대손을 예상해서 대손 충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차변에 있는 계정 과목이 좀 바뀔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손을 좀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렇게 결산 때 대손을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제로 대손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대손 처리된 채권을 다시 회수하고 이런 크게 세 가지 경우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경우의 수가 좀 다양해서 그래서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대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채권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기말 결산 때가 되면 이 매출채권에 대해서 회수 가능성을 검토를 합니다.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있다면 그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예상을 해서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는데요. 문제를 좀 한번 살펴보시면 기말결산 시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2%를 대손을 예상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손을 예상할 때는 보충법이라고 했죠. 보충법. 그래서 200만 원에 2%를 대손 예상했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4만 원 전액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차변의 대손상각비 4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4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고 200만 원에 2% 4만 원을 대손을 예상했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15,000원 있기 때문에 25,000원만 더 보충해주면 대손 충당금 잔액이 4만 원으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25,000원만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경우에는 대손 예상액이 4만 원인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4만 원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정할 금액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경우를 보시면 대손 예상액은 4만 원인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5만 2천 원 있습니다. 그래서 대손 설정액이 4만 원이기 때문에 12,000원만큼은 환입시킵니다. 환입시킬 때는 대손 충당금이 차변에 오게 되고요.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대손 충당금을 표시하는 방법은 계정식일 때 차변에 매출채권이 기록이 되고 대손 충당금 대변에 기록이 될 텐데요. 보고식 재무상태표일 때는 매출채권 밑에 대손 충당금을 표시하시고 매출채권이 200만 원인데 대손 충당 잔액이 400만 원이기 때문에 매출채권의 순잔액을 196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손 충당금은 매출채권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 문제는 기말결산 때 대손 예상에 관한 문제인데요.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결산 시 외상매출금 잔액 450만 원에 대해서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했습니다. 450만 원의 1%니까 4만 5천 원이죠. 4만 5천 원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고자 하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으니까 4만 5천 원 전액을 보충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대손상각비 4만 5천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4만 5천 원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기말 결산 시 외상매출금 잔액 450만 원에 대해서 1%의 대손 충당금 설정하고자 합니다. 450만 원의 1%니까 4만 5천 원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고자 하는데 대손 충당 잔액이 5천 원이 있죠. 그러면 4만 원만 추가로 보충해주면 4만 5천 원의 대손 충당금 설정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대손 상각비 4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4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제 3번을 보시면 기말 결산 시 450만 원의 1%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고자 하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4만 5천 원 있어요. 그럼 추가로 설정 금액이 없겠죠. 그래서 분개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보시면 환입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외상매출금 잔액 450만 원의 1%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고자 하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5만 2천 원 있어요. 그럼 대손 충당금 잔액이 7천 원이 많죠. 그래서 대변의 대손 충당금을 4만 5천 원만 남기기 위해서 차변의 대손 충당금 7천 원을 상계 처리하면 대변의 대손 충당금 4만 5천 원이 남겠죠. 그리고 이 7천 원에 대해서는 대변의 대손 충당금 환입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 기간 중에 실제 대손이 발생한 경우인데요. 실제로 대손이 발생하면 대변의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이렇게 감소하겠죠. 대변의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데 대손 충당금이 없는 경우에는 대손 상각시켜야 되고 대손 충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대손을 예상하고 대손 충당금이 있다는 얘기는 미리 대손을 예상하고 이미 대손 상각시켰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이 우선하고 나머지 금액이 대손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 5만 원이 대손 처리됐는데 대손 충당 잔액이 없어요. 그래서 전액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외상매출금 5만 원이 대손 처리되었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2만 원 있어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 2만 원 상계 처리하시고 나머지 금액 3만 원을 대손 상각비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상매출금 5만 원이 대손되었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5만 원 있죠. 이 경우에는 대손 충당금 5만 원을 그대로 상계 처리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외상매출금이 7만 원, 5만 원이 대손 처리됐는데 횟수 불가능하게 됐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7만 원 있는 경우에도 대손 충당금을 5만 원만 상계 처리하시고 나머지 2만 원은 대손 충당금 잔액으로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제 2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520만 원을 대손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3만 원 있죠. 외상매출금 잔액이 520만 원이 대손 처리됐다는 얘기는 회수 불가능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래서 대변의 외상매출금 520만 원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고요. 대손 충당금이 없다면 차변의 대손 상각비 52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데 대손 충당금이 3만 원 있으니까 대손 충당금이 우선해서 차변의 대손 충당금 300만 원을 상계 처리하시고 나머지 220만 원에 대해서 추가로 대손 상각비 대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 520만 원이 대손 처리되어서 대변의 외상매출금 520만 원의 자산이 감소하고 대손 충당금 300만 원 있으니까 대손 충당금 300만 원이 우선 상계 처리되고 나머지 220만 원을 대손 상각비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 보시면 거래처 성운상점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300만 원이 대손 처리됐습니다. 근데 대손 충당금은 350만 원이죠. 대손된 금액은 300만 원이고 대손 충당금이 350만 원 있는데 실제로 대손된 금액이 300만 원이기 때문에 대변의 외상매출금 300만 원 자산이 감소하겠고요. 350만 원 중에서 300만 원만 대손 충당금에서 상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50만 원은 대변의 그대로 대손 충당금 잔액으로 남게 되는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손 처리한 채권을 다시 회수한 경우입니다. 앞에 부분에 살펴보시면 이렇게 실제로 대손이 발생했잖아요. 실제로 대손이 발생해서 외상매출금의 자산을 감소시키고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대손 충당금 또는 대손 상각비로 회계 처리했는데 이 금액을 다시 회수한 거죠. 감소한 경우죠. 그래서 대손 처리된 채권을 회수하게 되면 차변의 현금이나 자산이 증가하겠죠. 근데 전기분이에요. 전기분일 때는 무조건 대변의 대손 충당금, 즉 대손 충당금에 보충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전기분은 이미 결산도 끝나버렸기 때문에
대손 처리 당시에 분계를 상계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기분일 때는 대손 충당금이 보충해줍니다. 그 다음에 단기에 대손 처리한 채권을 회수했을 때는 차변에 현금이 들어올 테고요. 대변에 대손 충당금 또는 대손 상각비가 오는데, 이 대손 충당금이나 대손 상각비가 오는 이유는 대손 처리 당시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었을 때는 차변에 대손 상각시켰을 거고요. 대손 충당금이 일부 있을 때는 일부 금액은 대손 충당금, 나머지는 대손 상각시키겠죠. 또 대손 충당금 잔액이 대손 상각된 금액보다도 많았을 경우에는 대손된 금액만큼 차변에 대손 상각시키겠죠. 그래서 단기에 대손 처리한 대손 충당금, 대손 처리한 채권을 다시 회수했을 때는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 올 수도 있고 대손 상각비가 올 수도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손 처리된 채권의 회수와 관련돼서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에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한 외상 매출금을 현금 회수했습니다. 이 경우에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게 아니고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이 회수가 됐거든요. 그리고 전기분이에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 회수 분기를 하는 게 아니고 대손 처리된 채권을 다시 회수하는 분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을 현금을 회수했으니까 차변의 현금 35만 원. 그리고 전기분일 때는 대손 충당금이 보충해 주라겠죠. 그래서 대변에 대손 충당금 35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분일 때는 대손 충당금이 보충해 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문제는 보시면 단기에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 50만 원을 현금 회수했어요. 그러면 현금을 회수했으니까 차변에 현금 50만 원. 근데 대손 발생 시 대손 충당금 잔액이 35만 원 있었죠. 그러면 대손 처리 당시의 분계를 예상을 해보면 대변에 외상 매출금 50만 원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을 테고요. 차변에 대손 충당금 35만 원, 대손상각비 15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했겠죠. 이 차변 분계가 그대로 대변으로 가서 대손 처리됐을 때 회계 처리를 없던 것으로 상계 처리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단기에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한 경우에는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대손 처리 당시에 대손 충당금이 35만 원 있었으니까 차변에 대손 충당금 35만 원, 대손 상각비 15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했겠죠. 이 분계를 그대로 대변에 보내주면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대손 처리했던 대손 충당금 35만 원, 대손 상각비 15만 원과 대변에 대손 충당금 35만 원, 대손 상각비 15만 원 얘들이 상계 처리되고 남는 건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금액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단기에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을 다시 현금으로 회수했을 때는 대손 처리 당시에 차변 분계가 그대로 대변에 와서 상계 처리되면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손에 관한 기장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본다면요. 대손은 외상 매출금이나 다드름 등에 대한 매출채권이 거래처의 파산이나 폐업 또는 행방 불명 등의 이유로 회수 불가능하게 됐을 때 얘를 대손이라고 그러고 그 금액을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설정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대손 충당금이 올 수도 있고 대손 상각비가 올 수도 있는 경우죠. 그래서 먼저 결산 때 대손 예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기말 결산 때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그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죠. 그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고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예상을 해서 그 예상액을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분계가 달라졌죠. 그래서 200만 원의 2%를 대손을 예상하게 되면 4만 원의 대손 예상액이 계산이 되겠죠. 대손 예상액은 4만 원인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어요. 기말 결산 때 대손을 예상할 때는 보충법으로 분계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만 원을 대손을 예상했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기 때문에 4만 원 전액을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는 대손 예상액이 4만 원인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15,000원 있죠. 그러면
대손 충당 잔액 15,000원을 제외한 25,000원을 추가로 대손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대손 충당 잔액이 4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대손 상각비 25,000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25,000원을 추가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 잔액이 이미 15,000원 있는 경우인데 25,000원을 추가로 설정했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 잔액은 1번과 마찬가지로 4만 원의 설정이 되겠죠. 세 번째는 대손 충당금, 대손 설정액이 4만 원인데 대손 충당 잔액이 4만 원 있으니까 추가로 분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죠. 그리고 대손 예상액이 4만 원인데 잔액이 5만 2천 원이에요. 그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금액은 4만 원이기 때문에 대변에 대손 충당금을 4만 원만 남겨놓으면 되니까 차변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많은 12,000원만큼 환입시켜야 되겠죠. 그럴 때는 차변에 대손 충당금 12,000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 12,000원 이렇게 회계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결산 때이기 때문에 결산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결산 정리 사항에 대해서 2급에서는 전부 다 이제 수동 결산을 하셨는데요. 1급에서는 자동 결산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대손 예상은 자동 결산 사항에 해당을 하는데 이제 나중에 집체 교육 때 자동 결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결산 자료 입력, 결산 자료 입력에 입력을 해 보시겠지만 이렇게 추가로 설정해 줄 때는 자동 결산 하시면 돼요. 자동 결산 하시면 되는데 환입이 되는 경우에는 12월 30일자로 차변의 대손 충당금, 대변의 대손 충당금 환입 이렇게 수동 결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설정액은 자동 결산 사항이고 그 다음에 환입이 된 경우에는 수동 결산 사항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무상투표의 개정식 재무상투표에는 매출채권이 차변에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이 대변에 표시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보고식 재무상투표인 경우에는 차변 매출채권 밑에 대손 충당금을 기재를 하시고 대변에는 매출채권의 순잔액을 표시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외상 매출금이 200만 원인데 매출채권이 200만 원인데 대손 충당금 잔액 4만 원 있어서 외상 매출금의 순잔액을 196만 원으로 본 경우. 그래서 이 대손 충당금은 매출채권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이에요. 우리가 뒤에서 이제 배울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매출채권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유형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하는데 예전에는 이 감가상각 누계액도 감가상각 충당금으로 분기를 했어요. 지금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감으로 바뀌었지만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도 충당금입니다. 근데 이 감가상각 누계액도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실 때 차변의 건물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예를 들어서 건물이 1,00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만 원이라면 건물의 순잔액을 800만 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유형자산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이고요. 나중에 이제 사채 발행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사채를 할인 발행이 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을 해요.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대해서도 사채 차감적 평가 계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금 설정할 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설정이 되는데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만 부채성 충당금이에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매출채권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유형 자산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이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이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부채성 충당금이라는 거 그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당금 중에서도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부채성 충당금이다. 대손 충당금이나 감가상각 누계액, 그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런 것들은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이런 내용들이 이론 문제 출제가 되기도 하니까 방금 말씀드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실제로 대손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실제로 대손이 발생하면은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나 자산이 이렇게 감소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대손이 발생했을 때는 차변의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실제로 대손이 발생했을 때 대손 충당금이 있을 때는 대손 충당금을 우선해서 기재를 하고요. 나머지 금액이 대손 충당금보다 모자란 금액을 추가로 대손 상각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5만 원이 대손 처리됐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2만 원 있으니까 대손 충당금 2만 원 기재하시고 나머지 3만 원을 대손 상각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이 세 번째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외상 매출금 5만 원이 대손 처리됐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5만 원 있으니까 대손 충당금 5만 원만 기재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7만 원이 대손 처리되었더라도, 즉 외상 매출금이 외상 매출금이 5만 원이 대손 처리됐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7만 원 있더라도 실제로 대손된 건 5만 원이니까 대손 충당금을 5만 원만 적어주시고 나머지 2만 원은 대손 충당금으로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손 처리했다가 이 금액을 다시 회수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대손 처리한 금액이 전기분이에요. 전기분인데 얘를 다시 회수하게 되면 전기분일 때는 무조건 대손 충당금에 보충해 주는 거죠. 대손 충당금에 보충해 주면 되는데 이제 단기분일 때 단기에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을 다시 회수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월 1일 날 외상 매출금 5만 원이 대손 처리됐는데 11월 1일 날 이 돈을 다시 회수한 거예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 회수한 게 아니고 대손 처리된 외상 매출금 회수했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이 오면 되겠죠. 그리고 대손 처리 당시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었으면 대손 상각시킬 수도 되고요. 그럼 대손 상각비가 대비를 하면 돼요. 대손 처리 당시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2만 원 있었으면 차변에 대손 충당금 2만 원, 대손 상각비 3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했잖아요. 근데 얘를 다시 회수한 거거든요. 얘를 다시 회수했다면 외상 매출금 회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 대변에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 얘를 대변에 상계 처리하시면 남는 건 대변에 외상 매출금 5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것만 남겠죠.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분 대손 충당 단기에 대손 처리한 매출채권을 다시 회수했을 때는 대손 처리 당시에 이 차변 분계가 그대로 대변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손 처리한 채권 회수는 전기에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을 다시 회수했을 때는 전기분은 대손 충당금, 전기에 대손 처리한 이렇게 나오면 대변에 대손 충당금에 보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단기에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을 다시 현금으로 회수했을 때는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나 대손 상각비가 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풀어본 대손에 관한 문제 중에서 대손 예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450만 원의 1%를 대손 충당금 설정했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으면 450만 원의 1%, 4만 5천 원 전액을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 450만 원의 1%를 대손 충당금 설정했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이미 5천 원 있으니까 추가로 4만 원만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요. 4만 5천 원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고자 하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4만 5천 원 있을 때는 추가 설정이 없으니까 중개를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450만 원의 1%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했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5만 2천 원 있으면 7천 원만큼 환입을 시켜야 되겠죠. 환입시킬 때는 차변의 대손 충당금, 대변의 대손 충당금, 환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나 2번이나 3번 3번은 분기가 없으니까요.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는 추가로 설정되는 금액들을 결산 때는 1급에서 자동 결산을 행하시면 되고 환입되는 경우 이렇게 잔액이 많아서 잔액이 많은 것만큼 차변의 대손 충당금, 대변의 대손 충당금 환입 이렇게 환입시키는 경우에는 수동 결산하셔야 된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외상 매출은 520만 원이 대손 처리됐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300만 원 있으면 대손 충당금 300만 원, 나머지가 대손 상각 처리됩니다. 그 다음에 300만 원이 대손 처리됐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350만 원 있으면 350만 원 중에서 300만 원만 대손 처리된 금액,
이 300만 원만 대손 충당금에서 상계 처리하시면 되고 50만 원 대손 충당 잔액으로 남겠죠. 그리고 전기 대손 처리한 즉 대손 충당금 상계 처리한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했을 때는 사업인의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전기분이니까 대손 충당금이 보충해 줍니다. 그 다음에 단기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했을 때는 사업인의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대손 처리 당시에 대손 충당금이 35만 원 있었다는 얘기는 사업인의 대손 충당금 35만 원, 대손상각비 15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했겠죠. 그래서 대변에 대손 충당금 35만 원, 대손상각 15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셔서 이 대손 충당금을 회계 처리했던 이 금액들을 서로 상계 처리하셔가지고 결국은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한 것만 회계 처리로 남아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손에 관한 회계 처리를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형자산에 관한 회계 처리를 공부하실 텐데요. 유형자산 중에서도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